내용은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그때부터 이제 막상 그 침투 사건이 나는데 해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통합방위 자체에 하기가 어려웠다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이제 현역은 현역대로, 예비군은 예비군대로 따로따로 놀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걸 해서 통합방위법 그때 새로 이제 제정을 하게 됐죠. 통합방위법이. 그래서 이제 그 내용 보면 예비군, 군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법적 근거를 만들어냈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여기 예비 전력 업무 담당자 시험 과목에 이제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양은 적지만 그리고 통합방위법은 법하고 령만 시험 봅니다. 규칙은 있어요. 규칙은 있는데 뭐 그 내용이 상급 비밀이라 가지고 여기 지금 법조체는 안 나와 있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법령만 기본적으로 나와 있고 우리가 그래서 법령만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시험을 보고 있죠. 그리고 또 양은 적은 대신에 문항수가 15문항 나오지만 내용에 비해서 쪽수가 문항수가 많은 거예요. 34문항 정도 나오니까 15개 나오면 뭐 한 두세 쪽에 한 문장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시험 보는 시분들한테 누누이 강조를 하지만 예비군법 그 다음에 통합법은 이렇게 문항수 쪽수가 이렇게 쪽당 이렇게 한 문항 나온다 그러면 꼼꼼하게 봐야 된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출제하신 분들이 또 지금은 이제 출제하신 분들이 좀 그 병역법 같은 많이 좀 알고 출제를 하긴 하지만 통합방위 알고 내는 거니까 좀 세련되게 문제가 나옵니다. 조문집이라 그래도 좀 응용 형태도 좀 낼 수 있고 예,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고 지금은 우리는 이제 공부하시는 입장에서는 원초적으로 기초부터 차근차근히 해서 준비를 해 나갈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기 통합방위법은 용어를 좀 제가 보니까 용어를 좀 숙지를 빨리 하셔야 돼요. 용어를 좀 숙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다른 데하고 다르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 대통령이 정한다. 여기는 법적 이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차이점도 구별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대통령이 정한다라는 게 이제 통합방위법에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차이점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용어의 작전 지휘관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좀 기본적으로 딱 머리에 넣고 공부를 하시고 요소가 많아요. 협의회라든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지금부터 공부를 이제 틀을 잡아놓으면서 작작각 보시면서 외워야지 어떻게 일주일 만에 외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외운다 보면 또 금방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를 해놓고 오늘 또 보고 내일 또 보고 시험 볼 때까지 끊임없이 보면 다 맞춘다. 지금부터 다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러나 이제 나름대로 또 우리 그전 교관이나 뭐 저도 이렇게 좀 요약을 해놨는데 요약을 해놓은 걸 보면 이제 그거 코드 잡아놨는데 여러분들 처음 할 때 이제 쉽게 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면서 코드보다는 먼저 기본 요소를 좀 숙지를 하시고 그런 것들이 좀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여기 통합방위법을 이제 볼게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여기 문제가 저희가 봐서 드렸고 우리 또 모의고사의 8회분 보니까 충분합니다. 거의 뭐 하나 틀리냐, 근데 이제 하나 틀리냐, 하나 더 맞느냐 차이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15개 나오면 14개는 다 맞는 거고 하나를 더 완벽하게 해서 내가 한 문제 공부한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통합방위법의 목적 볼게요. 통합방위법은 적의 침투 도발이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 총력전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방위 요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은 좀 약간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세련되지는 못해요. 그래서 총조적 개념으로 국가방위 요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해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한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시행령은 목적은 타법하고 똑같습니다. 위임한 사항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그래서 법에서 위임한 사항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한 목적으로 한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용어의 정의는 조금 자꾸 읽어보시면서 이제 숙지를 하면 되겠죠. 첫 번째, 통합방위란 적의 침투 도발이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종 국가 방위 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제를 이론하여 국가를 방해하는 걸 말한다. 용어의 정의는 자꾸 이제 그 자체로 기본적으로 숙지를 좀 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침투 도발 위협에서 방위 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이론하여서 국가를 방해하는 거다. 그래서 그때 이제 지휘체계가 이론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휘체계를 이론화해서 국가를 방해하는 걸 말한다. 그럼 국가 방위 요소가 있는데 이제 그거에 어떤 거에 대해서 두 번째 나와 있죠. 통합학진 작전의 수행에 필요한 다음 항목의 방위 전력 또는 그 지원 요소를 말한다. 그러니까 방위 전력 플러스 또는 지원 요소를 말하는데 이랑 일목이죠. 일목인데 그냥 첫 번째 국군 조직법에 의해서 국군, 그 다음에 이목 안전처, 국민안전처, 경찰청 및 그 소속 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경찰기구. 그래서 여기 통합방위법은 국가경찰하고 그 다음에 자치경찰을 좀 구분을 해놨어요. 그런 것도 좀 같이 다른 과목이 있지 않는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국민안전처, 경찰청 및 그 소속 기관. 그래서 국민안전처의 밑에는 해양경찰이 있습니다. 해양경찰. 그리고 경찰청은 지금 현재 있는 경찰이 있고요. 그리고 그 소속 기관과 자치경찰기구가 있고, 그 다음에 3목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있는데 그 단체의 1과 2의 경유는 제외한다. 그래서 국가기관하고 지방자치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4목에는 예비군법에 따라서 예비군, 또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대, 또 6목은 통합방위협의회를 두는 직장, 그러니까 방위전략하고 지원기관이니까 통합방위협의회를 두는 직장까지 우리가 국가방위요소라 그런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시험 볼 때 좀 이런 거를 좀 공부를 하실 때 보면 너무 우리가 법조문에 위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대를 하면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는 고유법이니까 법적 근거 민방위법은 고유법이잖아. 그러니까 민방위대니까 민방위본법 빠졌네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우리가 이제 고유법이니까 그냥 고유한 것은 민방위대. 그러면 예비군법에 다른 법에 따라서 예비군이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예비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용어의 정의를 숙지하더라도 그런 정도로 하고 꼭 우리가 고식적으로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 하지 말고 그냥 예비군, 민방위대, 통합병위협의회를 두는 직장 이렇게 국군, 또 국민안전처, 경찰청 및 소속기관과 따른 자치경찰기구 그렇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통합방위 배고 통합방위 사태가 있어요. 통합방위 사태란 적의 침투 도발이나 위협에 침투 도발 위협에 침도 위에 6호부터 8호까지 구분에 따라 선포하는 단계별 사태를 말한다. 바로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6호부터 8호는 갑종, 울종, 병종 사태에 대해서 선포하는 단계별 사태를 말한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통합방위 작전이란 통합방위사 선포된 지역에서 제15조에 따라 통합방위본부장,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여 지휘통제하는 방위작전을 말한다. 우리가 지휘통제란 말을 우리가 지휘통제, 지휘감독, 지휘 그런 것들 다 구별하시라 그랬죠. 지휘통제하는 방위작전. 그래서 작전지휘관은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통합방위본부장이 현재 합참의장으로 돼 있죠. 그래서 반부장,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 지방경찰청장 이걸 모아서 우리가 작전지휘관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작전기관을 기본적으로 숙지를 좀 하시고 지역군사령관은 보면 통합방위작전 관할 구역에 있는 군부대 여단장급 이상 지휘관 중에서 통합방위 본부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지역군사령관. 그 다음에 이제 통합방위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해서 단계별 사태에 대해서
6호부터 이제 8호까지 나와 있죠. 갑종 사태 볼게요. 일정한 조직 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 살생 무기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 사태로서 통합방위 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 지휘 통제하에서 통합방위 작전을 수행할 사태를 말한다. 지역적인 차이가 있어서 규모가 있기 때문에 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이 지휘 통제에서 수행할 사태. 그래서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예요. 또 대량 살상 무기의 공격 도발로 해서 비상 사태로 갑종 사태가 돼 있고요. 월종 사태는 일부예요.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 도발하여 단기간 내 치안이 회복하기 어려워 지역군 사령관이 지휘 통제하에서 통합방 작전을 수행할 사태를 말한다. 그래서 갑종 사태, 월종 사태 좀 구별을 해볼 필요가 있죠.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 살상 및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 사태에서는 본부장, 지역군 사령관이 수행할 사태를 말하는 거고, 월종은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 도발해서 단기간 내 치안이 어려울 때는 월종 사태를 발령을 한다. 그리고 병종 사태죠. 병종 사태는 적의 침투 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여기는 예상이에요. 예상. 또 소규모 적이 침투하였을 때 지방경찰청장, 또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지휘 통제하에 통합방위 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 이게 회복될 수 없는 단기간 내에 회복되기 어려운 사태는 월종 사태고, 병종 사태는 침투 도발이 예상이 되고 또 소규모 적이 침투했다 그랬을 때는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를 병종 사태라 그럽니다. 그다음 침투. 적이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영역을 침범한 사태를 말한다. 도발. 10호. 적이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역에 위해를 가하는 모든 행위.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통상 북측에 하면 도발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침투와 도발을 좀 차이점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어요. 영역을 침범하면 침투라 그러고, 국민 또는 영역이에요. 국민 또는 영역에 국민한테 위해를 가한다. 그런 행위도 도발이란 말을 쓴다. 그 다음에 위협이란 뭐냐? 대한민국을 침투 도발한 것으로 예상되는 적의 침투 도발 능력과 기도가 드러난 상태를 말한다. 위협을 한다. 그러면 적의 침투 도발 거로 예상되는 적의 침투 도발 능력과 기도가 드러난 상태를 말한다. 방어. 적의 각종 도발과 위협으로부터 인원시설 및 장비의 피해를 방지하고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작전 활동을 말한다. 그래서 방어란 말도 좀 들으셔보셨겠죠? 각종 도발 위협으로부터 인원시설 장비의 피해를 방지하고 모든 기능을 정상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작전 활동을 말한다. 국가 중요시설, 공공기관, 공항, 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을 말한다. 국가 중요시설은 우리가 이제 예비군법에서 우리가 통합방위법에 국가 중요시설은 이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참고 조항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용어가 정확히 나와 있네요. 공공기관, 공항, 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이에요. 적의 점령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안보와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 발전소라든가 그러면 한전 그런데 가 이제 해당이 될 거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통합방위 태세 확립에 대해서 볼게요. 3조 있죠. 3조 통합방위 태세. 그래서 여기 보면 용어의 정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박스로 나올 수 있는 수가 있죠. 그래서 용어의 정의는 기본적으로 박스로 넣어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딱딱 숙지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 좀 쉽게 낼 때는 그냥 용어의 정의 다음 중 맞는 거냐 틀리냐, 또 데일리 테스트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 파트다. 기본적으로 용어의 정의를 좀 기본 숙지를 좀 하셔야 돼요. 병역법과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통합방위 태세 확립을 볼게요. 여기는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랑 국가방위 육성 및 통합방위 태세 확립을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랬고요.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구역별 통합방위 태세 확립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된다. 시책 마련한다. 정부도 마련하고 지방자치도 마련해야 되는데, 이제 관서장은 0에 나와 있죠. 통합방위법 3조 1항에 따라 국가방위요소 육성 및 통합방위 태세 확립을 위하여 소관 업무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된다. 우리가 대통령령인데 대통령령이란 말을 구별하라고 그랬죠. 대통령이란 말 밑줄 딱 치셔야 돼요. 빨간 거로. 이거 글자 하나 가지고 뭐 시험 문제 이렇게 유치하게는 안 내지만 그래도 구별을 좀 해놔야 돼요. 대통령이 정하는 게 어떤 거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책을 마련해라. 중앙간서장. 그 다음에 각 지방자치단체장도 영에 보면 관할구역별 통합방위 태세 확립을 위해서 지역군사령관 및 지방경찰청장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역 통합방위에 필요한 예규를 작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규는 내부의 사무관의 기준을 보면 규칙이죠. 그래서 관할구역별로 확립을 위해서 지역군사령관하고 지방경찰 등 관계기관 협의해가지고 예규를 작성해서 마련해라.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3항에 보면 이제 각급 행정기관하고 군부대장은 통합방위 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해서 서로 지원하고 협조해라. 그렇죠. 통합방위 작전은 주체적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행정기관하고 군부대장도 원활하게 수행해서 지원하고 협조하도록 돼 있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4항, 정부는 통합방위 사태의 선포에 따른 국가방위요소 동원 비용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국가방위세 동원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적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은 거다. 그래서 0사조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동원 비용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첫 번째가 0사조 동원 비용이 지원해서 통합방위 작전에 동원된 예비군의 급식비. 그러니까 결국은 예비군법 같이 관련이 되어 있어요. 예비군의 급식비하고 그 밖에 중앙협의회 의결한 비용이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제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 할 때 그때 당시에 보면 사건이 컸죠. 그때 예비군이 동원을 해서 뭐 이런 이야기가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그때 이제 그 백서에 나온 내용으로 인해서 예비전력 업무 그때 당시 예비군 지휘관이 실제적으로 동원의 작전에 참여를 잘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백서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고령화로 인해서 작전 참여가 어렵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 난 다음 해부터 예비군 지휘관의 나이를 55세로 딱 못 박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바꾼 거니 잠깐만 10년이 아니라 15년이 걸렸죠. 60세로 된다는 거.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전에 55세가 되는 게 이 사유로 인해서 55세 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5년 이제 계약직을 하다가 다시 지금 60세로 좀 바뀌고 있는 과정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체력이나 그런 점에서 뭐 많이 그렇겠죠. 그리고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병역법도 강화됐고 병력동원 소집도 못했어요. 그때 향방동원만 했는데 그때 예비군 대원들은 전부 서울로 다 주소 옮겨놔가지고 법적 근거를 막을 수도 없었고 예비군 동원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 거고 여러분 참여하겠어요? 예비군인데 주소 옮겨야지. 그리고 병력동원 소집도 우리가 전사동이라고 그래요. 동원령이 선포된 때라고 그랬는데 그런 사태를 우리가 비상사태란 말을 법적 근거로 넣어서 비상사태란 말이 그때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에서 들어간 거고 항상 법이라는 게 좀 뒤로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비상사태란 말이 잠수함 침투 사건 때 됐고 또 연평도에서 또 포격 사건이 되니까 또 우리가 향방동원이란 말을 작정동원이란 말이 없어져 버리고 부분동원이란 말을 바꿔서 병역법에 의해서 동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고 좀 법이 좀 뒤따라갑니다. 먼저 선행을 해서 갈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점이 있다.
그 다음에 통합방위기구 운영이 있어요. 법사조의 중앙통합방위협의회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국무총리 소속으로 통합방위회를 둔다. 그렇게 했어요. 통합방위회를 두는데 우리가 이제 통합법에서에 보면 민방 예비군법, 민방위본법을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중앙협의회, 중앙협의회가 있죠. 민방위가 중앙협의회 있나요? 있죠? 있어요, 없어요? 예비군법은요? 없죠. 그 다음에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있죠? 민방위도 시도 시군구. 그 다음에 읍면동, 읍면동 협의회 있죠? 예비군도 있고. 통합법은 없는데 실무위원회에 뭐 있어요. 그러니까 없는데 그걸 대체할 거로 이제 별도로 만들어 놓은 거죠. 이제 협의회란 말은 안 쓰지만 이제 이런 좀 차이점이 있다라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협의회를 두는데 의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그리고 위원은 각부 장관이에요. 빠진 거 있어요?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교육인적자원부예요, 교육부예요. 그다음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 산업통상,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장관, 그리고 국무조정실장이 들어가 있네요.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숙지를 해야 되겠죠. 국민안전처 장관은 제가 이제 이 말씀드리면 장관급 장관이에요. 장관급 장관. 그 총리실 산하에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국민안전처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민방위본법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숙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총리실 산하에 국무조정실이 있어요. 총리조정실이 있고, 우리가 민방위본법에 제가 좀 설명을 그때 안 드렸나요? 그 기구도 있죠. 정부 조직도. 그걸 좀 보시고요. 제가 그때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법제처, 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원장, 국가정보원장 및 통합방위본부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시행령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중앙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앙협의회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포함을 해서 위원이 된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총리,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장관 플러스 안전처, 국무조정실, 법제처, 보훈처, 식품의약안전처, 국정원장, 통합방위본부장과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3항에 보면 중앙협의회 간사는 한 명을 두는데 간사는 통합방위본부의 부본부장이 된다. 부자에 따라서 차이가 있죠. 통합방위본부장하고 부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부자 이런 것도 잘 관찰력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부본부장. 자꾸 읽다 보면 뭐 이거 하나 빠졌는데 뭐 놓치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간부가 있을 때 통합방위본부장이냐 본본부장이냐에 따라서 차이 있으니까 부라는 것도 밑줄 딱 체크를 좀 빨간 거나 그런 거로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앙협의회 심의사항. 그래서 1항, 2항, 3항, 4항 네 가지가 있는데 중앙협의회 심의사항은 정책이다. 통합방위 정책, 통합방위 작전, 훈련, 작훈지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통합방위 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해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래서 정작 4대라고 코드도 이제 해놨잖아요. 그래서 일단 읽으면서 정책, 작훈지, 사태, 선포 또는 해제, 그만 대통령으로 명으로 정한 사항. 그래 정작 4대. 그래서 좀 저희가 코드도 좀 해놓은 것 같아요. 여기. 그다음에 중앙협의회 심의사항. 그러면 대통령으로 정한 사항은 어떤 거냐? 그랬을 때는
영에 보면 정부 각 부처 및 관계기관의 통합방위와 관련된 업무의 조정. 그래서 그 다음에 동원 비용이죠. 그 밖에 중앙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다 물어볼 수도 있어요. 법적인 거는 정작사되고 영은 종동중이라는 거를 7가지를 기본적으로 해야죠. 그러면 정작사, 종동중이라고 체크를 하시던가. 우리가 코드만 고직적으로만 외우지 말고 그 전체적으로 흔들어가면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영하고 같이 연결해서 물어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정작사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통합방에 관련된 업무의 조정이냐, 또 동원 비용이냐. 그러면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심의사항에. 이해되시죠? 예? 지금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정작사에 대통령으로 정한 사항에 정동중이란 말이 들어가 있으면. 근데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법에 의해서 중앙협의회 심의사항이 뭐냐 물어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는 잘 안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중앙협의회 심의사항을 골라라. 그렇게 물어봤을 때 정작사 대 정동중 이렇게 해서 대통령으로 정한 게 우리가 통합방에 관련된 업무의 조정이다. 그 다음에 동원비용이다. 그 다음에 중앙협의회 위원이 제출한 안건이다. 그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5항에 보면 중앙협의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영화 같이 묶었어요. 그래서 3조에 보면 통합방위회의 개최. 그래서 1항에 볼게요. 법사조 1항에 따라 중앙통합방위협의회의 의장은 시책의 국가방위 요소별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통합방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그랬어요. 연 1회 이상. 좀 치사하지만 연 1회를 하는지 이상을 하는지 이런 것도 체크를 조금 진하게 좀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밑줄을 치시고 책을 체크하려고 그러면 3색 열피는 사갖고라 그랬어요. 3색. 그래서 밑줄을 쳐서 일단은 기관장들은 뭐 빨간색. 그러면은 핵심 그 숫자 같은 거 나온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뭐 파란색을 밑줄을 딱 쳐가지고 하는 게 낫죠. 그래서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중앙협의회죠. 중앙협의회 의장은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그래서 중앙통합방위회의 참석 대상을 볼게요. 그래서 1호 중앙협의회 의장 및 위원. 내가 참고조항을 넣어놨어요. 중앙협의회 의장은 누구예요? 국무총리죠. 그래서 그 다음에 국무위원 등이죠. 그래서 의장 및 위원. 그다가 여기에 이제 우리가 정부 기구도에 보면은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게 장관급인데 그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에요. 별도 대통령 산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방송통신의 위원장도 들어가 있다. 매년 초에 대통령이 통합방위 회의를 합니다. 그게 이거는 실질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거는 민방위 협의회 총리가 협의를 한 거를 이게 같이 하지는 않지만 여기 통합방위 회의는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셔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도 의장, 시도협의회 의장이죠. 그 다음에 국정원의 지부장, 국정원장은 이미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중앙협의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국정원의 지부장, 그 다음에 경찰청장, 그리고 지방경찰청장, 서울 지방경찰청장 있잖아요. 그래서 도 단위나 시도 단위에 있고, 그 다음에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그래서 해양경찰은 지금 우리 국민안전처에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7번째 군단장급 이상의 군지휘관. 그 다음에 8번째 지역군사령관 및 함대사령관. 9번째 그 밖에 통합방위 본부장이 선정하는 사람. 그래서 통합방위 본부장이 선정한 사람. 중앙협의회 의장이 선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통합방위 본부장이 선정한 사람. 이것도 좀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3항 통합방위 본부장은 중앙통합방위회의 의제, 참석대상 개최 일시, 장소 및 회의 주관자를 선정하고 회의를 준비한다. 그러니까 통합방위 본부장이 준비한다. 그런 내용이죠. 의제, 참석대상, 일시, 장소, 주관자를 선정해서 준비한다. 시도협의회 의장은 법 3조 2항 또 02조
2항에 따라 마련된 시처 국가방위 요소별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통합방위 태세로 항의하기 위해서 지방통합방위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이게 시도협의회 의장도 국가방위 요소별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항의하기 위해서 똑같이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또 시도협의회 의장은 누구하고 협의하느냐? 지역군 사령관이죠. 그 다음에 지방경찰청장, 또 국정원 지부장 등 관계기관장과 협의해서 회의를 준비한다. 이게 통합방위본부장이 중앙통합방위회의 준비를 하는 거고, 시도협의회장도 회의를 준비하는데, 시도협의회장은 지역군사령관, 지역경찰청장, 국정원 지부장 등 관계기관 협의해서 준비한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6항 통합방위본부장은 지방통합방위 준비 개최에 필요한 지침을 시달한다. 지침을 시달한다. 시달한 말도 이제 좀 요새 조금 바뀌었잖아요. 이것도 곧 있으면 개정될 수도 있겠죠. 중앙협의회 소집을 하는데 1항에 보면 중앙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원칙적으로 개최를 하지만 중앙협의회는 회의는 의장이 필요한 인정할 소집을 하고, 또 회의는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최저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지역통합방위협의회 볼게요. 그 다음에 1항에 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소속으로 시도협의회를 두고 의장은 시도지사가 된다. 그런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2항 보면 시군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의장은 시군구청장이 된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중앙협의회, 시도, 시군구 협의회가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지역협의회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뭘로 정한다? 조례로 정한다. 지역협의회는 조례로 정한다. 조례는 법적 근거가 있다 그랬어요. 시도의회, 시군구의회에서 정하는 법률적 기능으로 정하는 것을 우리가 조례라 그러죠. 조례로 정한다. 그 다음에 8조 볼게요. 시도협의회 및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 대상자가 있어요. 여기도 기본적으로 좀 숙지를 할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민방위에서 좀 봤으니까 차이점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1항 1호 해당 지역의 작전 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장. 여기는 지금 통합방위협의회는 어떤 내용입니까? 통합방위법 법적 근거가 뭐예요? 우리가 통합방위 작전을 지휘를 이뤄나가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가 우리가 뭐로 나온다? 군부대장으로 나온다. 민방위협의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로 나왔어요? 시도지사 있고 그 다음에 교육감, 우리 그 행정조직에 있는 시스템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대상자를 순서를 군 관련해서 있는 사람 우선적으로 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서열 순서가 왜 이렇게 됐느냐 그러면은 통합방위법이니까 제일 처음에 해당 지역 작전 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장이 첫 번째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흥부대장 또는 그 부대원, 그 다음에 국정원의 관계자, 그 다음에 지방검찰청 검사장, 지청장 또는 검사, 그 다음에 이제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장,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 안전서장이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장, 교도소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훈청장, 지방보훈청장이 있고 또 보훈지청장이 있다. 그 다음에 지방병무청장이 아니라 병무관서의장이다. 이게 이제 병무지청장도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 여기에는 시도는 교육감이 될 테고, 또는이란 말이 들어갔을 때는 시군구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구별이 안 돼 있어요. 그런 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의회 의장, 그러면 시도 의장이 있고 시군구 의장, 그런 식으로 되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방 소방관서의 장, 그래서 소방서장, 또 지역, 재향군인회장, 이것도 재향군인회가 이제 지난번에 개정해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 재향군인회장. 그 다음에 14번째, 그 밖에 통합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협의회 의장이 이쳐가는 사람이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군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들어가 있고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항 지역예비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 인정할 때 소집하며 의결 정족수에 관해서는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그런 내용을 준용한다 그랬잖아요. 07조 2항에 밑에 좀 참고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기회의는 지역협의회는 정입니다. 그랬고 정기회의는 분기에 한 차례 이상이야. 한 차례 한다. 한 차례 이상이 아니에요. 한 차례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 그래서 밑줄 딱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항 지역예배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지역예배 다음 각호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통합방위 실무위원회를 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역협의회가 우리가 협의회는 중앙협의회, 시도, 시군구 협의회가 둬요. 통합방위 협의회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보조를 해줄, 이제 서포트를 해줄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위원회를 또 둡니다. 별도 기구를.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뭐냐? 지역예비의 회의에 붙일 안건의 사전심의가 있다. 안건의 사전심의가 있고 또 지역예비의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그러니까 지역예비 협의하기 위해서 사전에 실무적으로 먼저 여기를 거쳐라. 그런 내용이죠. 또 관계 행정기관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에 관한 내용이 있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부의관 이렇게 좀 그것도 해놨어요. 그래서 통합방위 실무위원회 두는 것은 안건의 사전 심의가 있고 그 다음에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가 있고 또 관계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이 있다. 그래서 부의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죠. 지역실무위원회가 있어요. 지역실무위원회를 두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중에 보겠지만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단체 선거하잖아요. 선거. 이제 선출직 그 지방자치단체장은 여기에 관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실은 이제 좀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작전을 수행을 할 때는 행정조직이 들어가거나 조직이 들어가는데 그 옆에는 제가 이제 민방위본법에 그런 이야기를 옆에 해드렸는데 부시가 있어요. 부시. 부시가 누구냐? 부지사. 또 그다음에 부시장. 예? 예비군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부군수. 이 사람들은 공무원이에요. 그런 사람들 공무원하고 딱 업무 협조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실무위원을 둬라. 이제 이게 만약에 지방자치 선거가 없었다면 그때는 굳이 실무위원회가 필요가 없었겠죠. 어차피 그 사람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뭐 바로 협의해서 결정을 딱딱 하는데 그분들이 특히 예비군에서 시군구 협의회에서 하는데 바빠고 안 온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뭐 지금 요새 뭐 시장이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는 판인데 자기들이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우선순위를 적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공부하는데 부의관은 있다. 그리고 이제 그 기관장들은 부시가 들어간다. 좀 바로 나옵니다. 또 지역실무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소집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 심의를 거쳐서 지역협의 의장이 된다. 그러니까 지역실무위원회는 그 대신에 이런 행정 책임자들이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분기마다 한 차례 하는 게 아니죠. 한 차례 이상 체크하셔야 돼요. 한 차례 이상. 우리가 지역협의회는 분기마다 한 차례 하는 건데 실무회의니까 여러 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차례 이상이란 말을 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다. 이런 것도 하나하나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요소로. 그 다음에 사항, 시도협의회와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는 다음 각호 사항을 심의한다. 그래서 1호와 3호 사항은 시도협의회에 한한다. 그랬어요. 여기는 시도 시군구 협의사항인데 기본적으로 숙지를 좀 이것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 취약지역의 선정이나 해제 또는 통합방위 대비척, 또 울정사태, 병정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통합방위 작전, 훈련의 지원 대책, 또 국가방위에서 효율적 육성 운영 및 지원 대책이 들어가 있다. 이게 1호하고 3호는 어떻게 되겠어요? 시도협의회 하는 거죠. 시도협의회. 그러면 우리가 시군구 협의회는 통합방위 대비책, 울정사태 병정사 선포 못해요. 시군구청장은. 그리고 그 다음에 통합방위 작전 훈련의 지원 대책, 그 다음 국가방위 효율적 육성 운영 및 지원 대책이다. 그래서 5가지는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시군구는 우리가 2, 4, 5라는 거를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내용이죠. 시도협의에 보면 시도협의는 제가 조금 이거를 문장을 좀 늘려놨는데 15, 25, 35, 45, 55에 대해서 이렇게 1호 보면 저기 침투하거나 소모도 활동이 쉬운 지역의 선정 또는 해제, 이게 취약지역 선정 해제죠. 그 다음에 통합방위 대비책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게 들어가느냐, 지역 주민, 학생에 대한 안보 교육, 이에 관한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된다. 영하고 같이 묶었어요. 그 다음에 얼충사태, 병존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통합방위 작전 훈련의 지원 대책에 그 08조 6항에 보면 우리가 이제 15, 25, 35, 45를 포함시켜 주라.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통합방위 작전 수행 시 차량, 선박 시설 등의 지원 대책이 들어가고, 그다음 두 번째 예비군, 민방위대, 지역 주민 등의 통합방위 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취약지역 대비책, 또 4호는 통합방위 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08조에 박스로 넣어놨잖아요. 그 내용에 보면 그래서 통해 지포에 포함을 해라. 작전 훈련에. 근데 통합방위 작전 훈련의 지원 대책에는 지금 시도 시군구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국가방위에서 효율적 육성 운영 및 지원 대책. 거기에도 지역예비군 중대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또 2호 통합방위 작전 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에서 구성원에 대한 사기 양양 및 민간구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통합방위 협의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유사한 용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같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방위 작전의 훈련의 지원 대책에서는 우리가 좀 코드 잡아놓으면 통양지포 이런 내용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시군구 통합방위 심의상을 또 풀어놨어요. 똑같이. 그래서 통합방위 대비책이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내용이지만 지역주민 학생에 대한 안보교육, 이에 대한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고, 통합방위 작전은 훈련의 지원 대책은 우리가 시도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통해 지포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고, 또 국가방위 효율적 육성 운영 및 지원 대책이 있다. 여기 밑에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냐, 적대을 장방, 그것도 이제 코드로 만들어서 좀 숙지를 하셨는데, 자꾸 이제 보면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5가지 요소니까, 적대을 장방, 저기 뭐예요? 저기 침투할 때 취약적 선정이잖아요. 그 다음에 대비책, 통합방위 대비책, 그 다음에 울정사태 및 병정사태 선포, 그 다음에 작전, 통합방위 작전 훈련의 지원 대책, 그 다음에 국가방위 요소죠. 국가방위 요소, 방위 요소니까 적대을 작방, 여러분이 또 만들어도 돼요. 이게 주로 코드 달라면 앞에 대가리했다는 적동, 울통국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 핵심 키워드를 잡아놨기 때문에 꼭 이대로 외우실 필요는 참고해서 숙지를 하셔라. 그 다음에 통해 지포가 있었죠. 통해 지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시행령에 다 보면은 방지통이 있다. 이런 정도를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이해됩니까? 예? 이게 시도협의회는 적대을 확방이 있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 중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지원 대책에 0에 들어가 있는 게 우리가 4가지 사유가 추가로 들어가 있는데, 통해 지포로 하던가 아니면 통합방위 작전, 예비군, 그 다음 민방위대 지역 주민에 대해서 지원 대책, 그 다음 취약적 대비책, 또 작전 및 훈련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자꾸 읽어보면 돼요. 이제 포상을 하는 게 아니라 추천을 해주는 거죠. 포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추천해준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국가방위요소 효율적 육성 운영 및 지원 대책에는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관해서 사기 양양 및 민간군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직정통합방위협의회 볼게요. 직정통합방위협의회. 직장에도 직장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의장은 직장이 장이 됩니다. 의장은 직장이 장이 되죠. 그래서 직장협의를 두어야 하는 직장의 범위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주는데 령 구조도 굉장히 중요하죠. 중대급 이상의 예비군 부대가 편성된 직장. 예비군법에 나와 있잖아요. 중대급 이상의 예비군 부대가 편성된 직장은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소대급의 직장 예비군 자원이 있는 직장도 원하는 경우에는 직장협의를 둘 수 있다 그랬어요. 원하는 경우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장협의회를 법 21조 사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중요시일 직장. 그래서 직장협의를 두는 직장은 예비군법하고 여기에 법적 근거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중대급 이상의 부대가 있는 직장하고 그 다음에 직장협의회를 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중요시설의 직장이 들어간다. 그리고 소대급은 원에 의해서 둘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법 21조의 사항은 뒤에 있는 거를 해놨어요. 그래서 법 21조 사항은 국가중요시설은 누가 한다? 국방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 및 국정원장과 협의해서 지정한다는 게. 지정하는 것은 장관이 행정기관장, 국정원장과 협의해서 지정하는 것, 주로 발전소라든가 그런 중요 시설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국가 중요 시설 직장하고 중대급 이상의 예비군 부대 편성된 직장이다. 그다음에 영10조에 보면 직장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있는데 직장협의회는 어떤 사람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해당 직장 예비군 부대장과 직장 간부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의장이 누구예요? 직장장이에요. 그러니까 해당 예비군 부대장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해당 직장 간부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직장협의회를 구성을 한다. 예비군법에서도 직장 협의회 있어요? 없어요? 예비군법에? 있잖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묶어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직장협의 심의사항에 보면 직장 단위 방위 대책 및 그 지원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또 직장예비군의 운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이런 것도 조금 이거는 좀 코드를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방지 운지, 예? 외울 수 있잖아요. 방지 운지, 방위 대책 및 지원 계획의 수립 시행하는 사람. 그 다음 직장예비군의 운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람. 방지 운영 지원, 방지 운지 딱 하니까 기본적으로 숙지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3항 직장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이 직장협의회도 우리가 정기회의는 한 차례 소집하는 거 원칙으로 한다 그랬죠. 또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한 인정을 소집하면 회의는 제적은 가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가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단지 협의회 같이 보고 보겠습니다. 같은 산업단지 자유무역 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 지역,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및 또 산업통상자원 지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말한다. 가로를 내가 먼저 읽었는데 이게 같은 산업단지 내의 직장 예비군 자원을 통합하여 예비군 부대를 편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 내 산업단지 통합방위협의회를 둘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단에 예비군법에서 통합편성이란 말이 들었잖아요. 통합해서 편성했을 때는 산업단지 협의회를 둔다. 그때
2항에 보면 산업단지 협의를 두는 경우에 의장은 산업집중 활성화 및 공장설비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 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 해당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대표자가 되고, 위원은 산업단지 예비군 부대장, 산업단지 방위 관련 기관의 관계관, 그 밖의 산업단지 내 기업체 대표 중 의장이 이쳐가는 사람으로 한다. 또 산업단지에는 각국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로 산업단지 단위의 방위 대책 및 그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 2호 산업단지 예비군 부대의 육성 운영 및 경비에 관한 사항. 산업단지 협의회 운영에 관해서는 지역협의회, 직장협의회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니까 여기 산업단지는 우리가 예비군법에 있는 공단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자유무역지역, 산업단지 관한 법률. 산업단지란 표현이 있지, 유사한 거예요. 같은 거는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공단에 있는 거를 통합해서 편성할 때는 우리가 산업단지 협의회를 둔다, 그런 내용이고, 거기에 예비군법과 마찬가지고 관련해서 산업단지 공단을 하면 산업단지 관리하는 대표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산업단지 이사장, 그런 사람이 의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위원회는 예비군 부대장, 또 방위 관련 기관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각 산업단지 내 기업체 대표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등, 그래서 의장이 이촉하는 사람이로 위원이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심의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방위 대책과 지원이에요. 그래서 방지 똑같죠. 그 다음에 부대의 육성 운영 및 경비에 관한 사항. 여기는 지원에 관한 사항이 없어요. 방지, 육경, 경비예요, 경비. 이 경비가 뭐예요? 방지, 육경. 그래서 방지, 육경. 그 다음에 방지, 운지. 우리가 뭐죠? 앞에는 직장. 방지, 운지 했잖아. 방지, 육경.